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의 증원, 의회 증원 앞두고 있고 또 고용지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좀 차분해진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최근에 18주 중에서 16주 올라갔는데 1970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경계감이 좀 있었고요.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애플과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반도체와 밸류업이 동반해서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데 이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어제 일단 좀 진정이 됐는데 진정된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매수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오늘 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 마감 상황은 전체적으로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 이번 주 일정에 대한 어떤 관망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증시에 대한 의견도 좀 뭐 대체로 보면 더 올라간다는 의견이 많긴 한데 경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버코어에서는 금융 여건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애플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증시 발목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JP모건 콜라노비치 이 사람은 약세 하락할 때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올라갈 때는 하락한다라고 얘기해서 좀 엇박자 전망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은 이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 경계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경계해야 된다. 특히 연말에 4,2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라이언 데트릭이라는 분석가는 뭐 더 올라갈 것 같다. 1, 2월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면 그 중에서 26번, 그러니까 총 28번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중에 26번은 그 향후 12개월 동안 더 올라갔다. 이걸 토대로 보면 아마 5,7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통계가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더 올라간다라는 쪽의 분석이 조금 더 최근에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 인사 발언, 라파엘 보스틱의 발언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3분기부터 연말까지 2번 정도 금리 내리고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내리기보다는 한 번 내리고 보고 또 한 번 내리고 또 한동안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나서 추가로 내릴지 아니면 지켜볼지를 결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신중론. 그러니까 최근에 연준 인사들은 대체로 신중론의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비슷한 취지의 어떤 언급이 나온 게 특징이었습니다. 뉴스들을 좀 정리해보면 그 빅테크 랠리가 과거와는 좀 다르다. 골드만삭스 주장인데 그 빅세븐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이전에 버블로 올라갔던 양세와 지금은 좀 다르다. 이런 주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증시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메가캡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증시를 더 끌어올려서 결국에는 5,400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다. 기존 전망치가 5,000이었거든요. 상향하는 그런 근거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BIS에서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 고착화를 막고 있고 경제 회복이라든가 금융 시스템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고비를 좀 넘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어떤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증시가 쉽게 빠지지 않는 건 이 증시 업종별 자금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쪽, 그러니까 기술주 쪽에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뭐 웬만한 어떤 분석에는 이제 뉴스에는 좀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구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종목별로 좀 편차가 난 게 이거는 테슬라 그 월별 판매량 추이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이제 1년 전 대비 19% 중국 내 판매량이 19% 감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큰 폭으로 빠졌고,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이런 가격 인하라든가 이런 걸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 성장 자체에 대한 둔화를 의미하는 건지 테슬라의 위기를 의미하는 건지 좀 투자들이 해석을 좀 이해는 좀 하게 되겠죠. 그리고 슈퍼마이크로가 오늘 또 18%대 급등을 했는데 이게 무려 저점 대비 1년 전 대비 10배, 10배가 올라갔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통계가 나왔고 이 영향으로 엔비디아도 오늘 3.5%, AMD도 강세 보이면서 반도체주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버티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애플은 이제 유럽에서 과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애플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80달러 초반에서는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애플의 약세가 시장을 좀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애플이 버텨주는지, 애플이 빠진다면 엔비디아 같은 다른 종목군들이 이걸 방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애플,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흘러내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업종별 차별화가 되게 심합니다. 이거 보시면 올라가는 업종, 내려가는 업종이 좀 빡 퍼져 있잖아요. 어제 지수가 올라간 걸 감안해 보면 상승 업종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빠진 업종도 제법 많았죠. 특징적으로 올라간 게 보험 업종, 전기전자, 기계, 철강금속. 근데 저 기계는 한미반도체가 기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기전자가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밸류업이거나 반도체거나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이제 시장에서 둘 아니면 좀 쳐다보지 않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이게 이제 주도주로 고정이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제약이나 다른 반도체 이런 2차 전지 등등 다른 것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거 금리가 빠져줘야 다른 것들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쏠리는 데만 골라서 가는 형태인데 어쨌든 이 두 개 쪽으로만 계속 매수세가 집중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기관의 코스닥 매매인데 이 파란색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잖아요. 그나마 어저께 이제 매도가 좀 완화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수급 구도, 코스닥의 어떤 수급 구도를 보면 기관들이 쭉 파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약간 이제 중립적이어서 살짝 매수, 그러니까 개인들만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하고 기관의 구도인데 가운데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도하진 않으니까 코스닥이 크게 빠지진 않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닥이 좀 시원스럽게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려면 외국인들이 기관들 매도 이상으로 사주거나 기관들의 매도가 멈추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더라면 지수와 무관하게 상승 종목수가 확 늘어나긴 좀 어렵죠. 근데 어제 일단 매도가 진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진정이 연속적으로 됐는지 만약에 연속적으로 진정이 되면 이제 사실상 매도 사이클이 진정이 되니까 코스닥 팔아서 밸류업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개인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개인들이 코스닥을 리드하기는 어려운 게 예탁금이 안 늘어요. 이게 얼핏 보면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개인들이 코스피를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한 자금이 들어온 거를 감안을 해보면 예탁금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 예탁금 감안해 보면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힘은 없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완화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시장에는 큰 네 가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반도체, 저PBR, 제약, 2차전지. 제약은 이제 알테오젠 효과고 2차전지는 에코프로그룹주의 재료들 코스피 이전 상장, 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2차전지 오늘 테슬라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네 덩어리 중에서 두 개 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 주는 시도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죠. 그 구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특이한 건 환율이 안 빠져요. 예,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매수하면 해외 쪽에서 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근데 환율이 안 빠집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 여부도 시장의 중요한 어떤 이제 흐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요 구도도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기관 투자들의 매도, 진정 여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어느 업종을 매수하느냐. 그러니까 기관들이 파는 가운데 매수하는 업종은 정말 절실하게 사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밸류업이 일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시세가 연속적으로 가느냐. 이제 아예 그냥 1분기 이제 후반, 2분기 초반까지 주도주로 고정이 되느냐. 요거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 1월 급락 이후의 추이인데 이게 시장이 되게 신기했던 게 1월 낙폭이 역대 4위였거든요. 올해. 근데 2월 상승률은 또 역대 2위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독특한 건 1월에 두 자릿수 하락하지 않으면 보통 이제 1월에 하락을 해도 그 이후에 이제 만회가 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이제 플러스를 낸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월에 하락했던 후유증을 극복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봐서는 이제 두 자릿수 하락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1월에 하락으로 출발하면 연말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통계대로 가고는 있는데 뭐 코스닥이 워낙 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열리는 총선 열리는 해에 좀 하락하는 이제 통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코스닥은 종목별 장세로 결국 지수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되거든요. 근데 차별화가 되게 심할 것 같아서 종목별 대응을 잘못하면 이제 좀 수익률 차이가 되게 크게 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수급 변화, 업종 변화 이거에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하고는 제가 또 마감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